방회자의 시간여행. 우리에게 친일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완용을 떠올리지만 그를 능가하는 실질적인 친일파는 윤덕영이다. 친일파 중에서도 일본인들까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가장 최고조의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자이다. 윤덕영은 윤태경의 형이다. 10년 문과의 병과로 급제했지만 이름을 알린 것은 윤태경의 딸이 순종의 계비인 황후가 되면서이다. 조카가 황후가 되면서 1908년 시정원경이 되고 실권을 장악했다. 1910년 8월 22일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다. 이때 일본이 옥새를 마음대로 사용하려 하자 병풍 뒤에 숨어있던 순종 황제의 황후 순종의 황후가 옥새를 들고 도망치다가 들키자 치마에 숨겼다. 아무리 친일파라고 해도 황후의 치마를 들추지는 못했다. 그런데 큰아버지 윤덕영이 나서서 치마를 들춰내고 옥새를 빼앗아 조약에 도장을 찍었다. 1917년 고종 황제에게 도쿄로 가서 일본 왕에게 국권 침탈에 고맙다는 말을 하게 요구했다. 고종 황제는 일본 왕에게 가서 절은 못하겠다면서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자 윤덕영은 왕과 재산들에 직접 압류를 가했다. 그래도 고종 황제가 거부를 하자 고종 황제의 과거 여성 편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지만 계속 거부했다. 그런데도 윤덕영은 집요하게 요구를 했고 결국은 순종 황제를 도쿄로 보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윤덕영은 친일파 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다. 경치 좋고 물 좋은 옥인동 계곡 송석원터의 프랑스 귀족의 별장 설계도를 토대로 유럽의 성채와 같은 집을 지어 벽수산장이라 이름 짓는다. 집에는 능금나무밭, 자연숲, 한옥 99칸, 하천 등이 있어서 총 2만 평에 달했다. 이는 이완용 땅의 4배이고 축구장 8개 면적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옥인동의 약 54%, 서촌 부지, 수성 동계곡, 대화여자고등학교, 인왕산 자락이 모두 벽수산장 터이다. 지금도 석재 대문 기둥과 부속 건물 일부가 곳곳에 남아있다. 윤덕영이 1910년 옥인동 47번지 일대를 매입한 비용의 출처는 아무래도 경술국치 이후 총독부에서 받은 공채증권 46만원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은사금은 자작의 경우 보편적으로 3만 원이었는데 윤덕영은 15배가 넘는 금액을 받은 것이다. 1910년 당시 1원이 지금의 5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 46만원은 230억 원 정도로 환산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밖에도 한일병탄의 공로로 자작자기와 매국 공채 5만원을 받았다. 윤덕영에게는 귀중한 어세 간수의 공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로도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15배가 넘는 은사공채를 받은 것이다. 다른 공로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완용도 관철하지 못했던 순종의 일본 천황 아련을 윤덕영이 해낸 것이다. 윤덕영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 고종을 압박함으로써 순종 황제가 일본 천황을 아련하도록 허락을 받아냈다. 이는 일본인을 왜구라고 비하하는 한국인의 조선시대에도 임금이 직접 중국 황제를 아련한 적이 없는데 하물며 대한제국의 황제가 일본 천황을 아련한다는 것은 일본에 대한 조선의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상징적 사건이 되기 때문이었다. 1926년 5월 31일 자 조선일보 조선 한양의 아방궁 건축 제하의 기사에 의하면 경술국치 당시 황제의 국세가 없던 연유로 윤자작의 집에 약 열흘 동안 유하게 됐는데 다른 공로도 있지만 귀중한 국세를 잘 간수하느라고 애를 쓴 공로로 46만원의 공채증권이 내리게 됐다라고 하고 있다. 벽수산장은 해방 직후 박헌영의 조선인민공화국 사무실이었고 전후에는 한국통일부흥위원단 사무실로 쓰이다 1966년 화재로 사라졌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